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회 통신서비스 이용자 주간 이틀째 프로그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통신서비스 활용과 피해 예방 교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승주입니다. 어제 1일차에 이어서 오늘도요.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도움되실 만한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온라인 통신서비스 활용과 피해 예방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 주실 전종현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종현 강사님은 원광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이시자 사단법인 A+ 성공자치연구소 부소장이시고 서울 소셜리딩그룹 담임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정보들 나눠주실 텐데요. 자, 그럼 전종현 강사님을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전종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송 통신 서비스에 대한 또 기초적인 내용들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시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또 현명한 이용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 같이 배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11회 통신 서비스 이용자 주간에 여러분에게 맞는 또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정말 유익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죠? 네, 기대가 되시는 줄로 믿고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같이 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치 대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반응해 주시고 같이 호응해 주시면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현명한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 같이 보실 텐데요. 온라인 통신 서비스 이용하다 보면 가장 많이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것이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스마트폰이죠. 그죠?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이냐, 이게 먼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방송과 통신 서비스가 다 전부 하나로 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통신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도 싶네요. 오늘 그런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지금 통신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5G라고, 5G.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5G, 5G가 시대가 요즘 열렸습니다. 5세대 열려서 1세대부터 지금 5세대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발전이 되어 오고 있죠. 정말 많이 발전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1세대 아날로그 이동통신 예전에 큰 전화기 들고 다니던 그런 분들도 보실 수 있었는데요. 1984년도 4월에 음성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그 후에 이제 문자가 추가돼서 2세대, 그 3세대. 자, 3세대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초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5세대까지 작년에 5G라고 하는 5세대 통신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굉장히 요즘 이동통신사들마다 많이 가입자 유치하느라고 굉장히 치열하게 많이 요즘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5G가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일상생활에서 쓰게 됐을 때 좀 더 우리 일상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시고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근데 아직도 지금 이제 3세대, 4세대, LTE라고 부르는 4세대까지도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 2세대 통신망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지금 SK텔레콤하고 KT가 이제 서비스를 이미 7월까지 다 종료를 했고요. 이제 남아 있는 건데 LG U+가 이제 2세대 통신 서비스가 조금 남았는데 다 지금 거의 다 종료가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2세대 통신 서비스를 2G라고 하는 2세대 통신 서비스를 빨리 종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것은 문자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난 문자 요즘 많이 받아보시죠. 이 재난 문자 서비스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세대를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 또 이런 이유가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이후 우리 3세대, 4세대 그 이전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통신 서비스에서 다 010으로 요즘 통합이 됐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에 010을 붙이지 않고도 뒤에 있는 전화번호만 입력하고도 전화가 걸릴 수 있는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통신 서비스 새로운 또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제 5G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음성과 데이터하고 많은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들을 하나로 다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빠른 통신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이제 전부 다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휴대전화 보급률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참 놀라운 나라예요. 그거 보시면 전 세계 27개국을 조사해 본 결과를 보시게 되면 밑에 여러분 화면에 혹시 보이고 계세요? 네, 전 국민 중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 물론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이나 뭐 아마존 원주민들 빼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휴대전화 보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이런 우리 국가의 정말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좀 더 우리가 더 활발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급률을 잠깐 보셨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0개를 준비했는데요.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 상식적인 퀴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 겨울에는 평소보다 배터리가 많이 빨리 닳을까요? 아닐까요? 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예, 동그라미하고 X. 자, 여러분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손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 자, 손을 표시해 보세요. 예, 표시해보면, 네. 동그라미도 나오고, X도 나오고, 네, 다양하게 표시하고 계시네요. 어떨까요? 추운 날씨에는 평소보다 배터리가 빨리 닳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비슷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니까요. 자, 발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이제, O 나오신 분은 박수. 네. 나왔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는요, 평소보다 배터리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요, 2차 전지라고 흔히 부르는데, 리튬 2차 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들은요, 안에 화학물질들이 이렇게 느슨한 형태로 해서 다 묶여 있어요. 하나씩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우리가 충전하고 쓰고 하다 보면은 점점점 그 부분이 떨어져서 점점점 약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충전하면 또 충전이 빨리 안 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열의 영향을 받아서 한여름철에는요, 자동차 안에 뜨거운 여름철 자동차 안에다 절대 스마트폰 놔두시면 안 된다는 거. 폭발할 위험이 있죠. 리튬 배터리의 약점이기도 한데요. 겨울철에는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추운 때는. 너무 추운데 내놓고 다니시면 안 되겠죠. 가끔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내용 중에 스마트폰 배터리를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폰을 냉동실에 넣었다 빼라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런 가짜 뉴스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자, 스마트폰 배터리의 수명은 약 3년 정도다. OX. 자, 해주시죠. 시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한번 표시해 주세요. OX. X도 많고, 네, O도 있고, 네, 그러네요. 배터리 수명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우리 흔히 쓰고 계신 스마트폰 배터리. 스마트폰을 바꿀 때 대부분 보면은, 어떤 것 때문에 바꾸시냐면 배터리가 좀 너무 빨리 닳아서 그것 때문에 바꾸시는 경향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명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번 자,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셨죠? 자, 손 내리셔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X가 되겠습니다. 자, X 하신 분, 맞추신 분,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네. 보내주세요. 네,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비대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랜선에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은요, 물론 여러 환경에 따라 달라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가혹하게 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보통 보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아요. 3년 정도까지 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혹한 환경에 많이 노출된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한 1년 정도밖에 쓸 수가 없어요. 배터리 수명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배터리는 교체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평소 때 교체 못하죠. 네, 교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 가서 일정 부분 비용을 내고 교체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은 처음 사용할 때 0%까지 완전 방전한 후에 충전하는 것이 오래 쓰는 비결이다. OX 시작 해주시죠. OX. 네. 예, O가 많이 나오네요. 네, O가 많이 나오고, 네. O가 굉장히 많네요. X 한 두 분, 세 분. 네. 화면에 얼굴이 다 안 나오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서. 네. 네. 팔 아프시니까 좀 약간 내리셔서 살짝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O가 좀 많네요. 자, 정답 발표해 볼까요? 0%까지 완전 방전한 다음에 충전하는 것이 오래 쓰는 비결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X. 네. X 맞추신 분 박수. 네. 예. 감사합니다. 처음 사용할 때 0%까지 완전 방전한 데 충전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건 옛날 폰, 옛날 배터리의 얘기고요. 지금 배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이펙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배터리에. 그래서 예전에 썼던 그 최종적으로 여러분 처음에 썼던 것이 어느 정도 충전되어 있었나를 얘가 기억을 해요.
메모리 팩트라는 게 기능이 있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 방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완전 방전하면 더 안 좋아요. 배터리 수명이 짧아집니다. 오히려 짧아져 충격을 받아서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 방전하는 것이 좋지 않고 그럼 어떻게 수시로 충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틀리셨네요. 오늘은 3번 문제는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충전이 100% 완료되면 충전기에 계속 꽂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닐까요? 충전됐으니까 빼버리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자, 시작! 표시해 주세요. 네, 네, 손 들어주셨네요. X가 좀 많네요, 오늘은. 네. 예, X가 굉장히 많네요. 거의 다 X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하나, 둘, 셋. O가 되겠습니다. 계속 꽂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속 충전이 끝나고 나면은요, 얘가 자동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또 과열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제로는 여러분이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충전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죠. 보통 빼시죠. 근데 실제로는요, 물리적인 것과 표시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00% 충전이 됐다라고 생각해도 충전이 다 안 돼 있어요. 사실은요. 몇 퍼센트 충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더 놔두셔도 괜찮고요. 그 위에도 그냥 꽂아 놔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예, 휴대폰은 그냥 꽂아놔 충전이 완료가 돼도 꽂아두셔도 괜찮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조 배터리 많이 아시죠? 요즘 애들이 보배라고 불러요. 보조 배터리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때 완충 표시가 떴어요. 초록색 불이 떴습니다. 그러면 바로 빼야 될까요? 보조 배터리는 어떨까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그렇다 치고 어떨까요? 시작! 표시해 주세요. OX. 바로 빼야 된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 그냥 꽂아놔도 되지 뭐 하시는 분은 X. 네, 표시해 주세요. 역시 아까 때문에 헷갈렸어요. 이제 드디어. 네,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X가 되겠습니다. 바로 빼실 필요가 똑같이 없어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 됐으니까 뭐 이게 빼셔도 상관은 없고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보조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는 역시 비싼 게 좋은 것이요 하시는 분들은 O, 아니다 뭔 소리냐 하시는 분은 X.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보겠습니다. 네, X도 많고 O도 많고 네, 그러네요. 네, 반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6번. 휴대전화는 역시 비싼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사실은 속았죠? 네, 둘 다 맞습니다. 휴대전화 비싼 거 좋아요, 물론. 맞아요, 맞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요, 휴대전화는 비싼 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나한테 맞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요금제도 나한테 맞는 요금제, 그 다음에 기계도 나한테 맞는 기계, 이게 좋은 거죠. 그걸 잘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이런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한테 맞는 거를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딱딱 맞춰서 사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들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요, 자신한테 맞지도 않는 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계는 너무너무 비싸고 좋은 건데 혹시 오로지 쓰는 거라고는 전화하고 그냥 카톡하거나 문자하는 것밖에 안 쓰세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무 낭비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것이 좋은 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면장을 해먹죠.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스마트폰이 물에 빠지면 헤어드라이기로 말린 후에 서비스 센터에 맡겨야 한다. 자, OX.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요즘은 방수 방진 기능이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자꾸 떨어뜨려서 사실은 금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물이 사실 스며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표시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X도 있고 O도 있고 O도 있고 막 헷갈리시나 봐요 지금. 네, 자, 들어주세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물에 빠지면 헤어드라이기로 말린 다음에 서비스 센터에 맡겨야 할까요? 아닐까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될까요?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X예요. 자, 헤어드라이기에 말리시면 거의 유상 처리가 됩니다. 무상 처리 기간이라도 유상 처리가 되고요. 헤어드라이기를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헤어드라이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헤어드라이기가요,
엄청난 열이 발생이 돼요. 우리는 여러분 모르시지만 열이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되는데 그 열이 스마트폰에 구멍을 타고 이 열이 들어오게 되면은 잘못하면 회로를 녹여요. 상당수가 회로가 녹아서 스마트폰이 안 된다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서비스센터에. 그럼 회로를 녹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보드에 있는 걸 녹이는 건데 보드 가격이 스마트폰에 있는 보드 가격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이에요. 거의 그 스마트폰 교체 비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헤어드라이기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전원을 끈 다음에 햇빛에 말리세요. 그냥 말려놓고 그 다음에 다 마르고 나면 서비스센터에 가지고 가세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들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어드라이는 절대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머리에 쓰고 있죠? 사람이 되게 독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우리 머리에다 그 뜨거운 거를 쓰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이 바닷물에 빠져도 요즘은 방수폰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OX. 자, 시작. 해보세요. 네,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X도 있고, X도 많이 나오시네요. 네. 자,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X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닐까요? 자, 정답 발표합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X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스마트폰이 바닷물에 빠져도 사실은, 염려는 없죠. 사실은. 왜냐면 방수 방진폰이니까 요즘은 다 전부 IP68등급이라서 요즘은 다 안 들어가거든요. 요즘은 최고 등급이라서요. 그 등급이 IP68등급이면 최고 등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닷물에는 뭐가 있죠? 염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벌어진 틈이나 그런 많이 떨어뜨려서 가라앉은 틈으로 해가지고 염분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녹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닷물 한번 빠졌을 때는 살짝 물로 한번 헹궈주시고 햇빛에 말린 다음에 물론 전원을 무조건 꺼야 돼요. 그 다음에 서비스센터에 맡겨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섣불리 말린다고 다른 전자기기를 이용하거나 불에 갖다 놓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이 뜨거워지는 건 전화통화를 많이 해서 그런 거다. 네, OX. 자, 우리 상식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 둘, 셋. 해보세요. 네. 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손을 잘 보여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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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번째 줄에 계신 우리 선생님. 네. 네. 동그라미 크게 해놓으셨네요. 네. 네. OX 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해볼까요? 정답은요? 정답은요? X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많이 하니까 뜨거워지던데, 물론,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세모가 있었으면 사실 세모로 하고 싶었는데, 전화통화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일부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스마트폰 앱이라서. 앱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앱을 어플이라고도 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줄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앱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앱들 때문에 스마트폰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앱을 많이 사용했을 때 뜨거워지는 것이라 스마트폰을 통화하는 앱도 역시 앱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의 대표적인 특징은 아이폰은 조금 다르지만 안드로이드 폰의 대표적인 특징, 삼성이나 LG에서 나오는 폰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폰들은 특징이 뭐냐면 폰에서 앱이 종료가 되더라도 얘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메모리에 상주,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평소 여러 번 쓰다 보면은요, 이게 한 10개, 20개 이상씩 대기하고 있어요. 이 대기하고 있는 게 왜 그러느냐?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지만 이게 많이 켜져 있다 보면요, 얘가 스스로 업데이트도 하고 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앱들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조업체들이 밤 12시에서 2시 정도 사이에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껐다 켜지도록 하는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요즘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제일 좋은 거는 주무시기 전에 한번 껐다 켜주는 거. 다시 시작 버튼 한번 누르고는 꾹 누르면 3개가 뜨죠. 그중에 중간에 다시 시작이라고 있어요. 초록색. 그걸 한번 눌러서 껐다 켜주고 한 다음에 주무시면은 아침 배터리가 쌩쌩하실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앱을 설치하시면 돼요.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 모바일 알약이라든지 이런 앱들을 설치하시면요, 얘가 자동으로 그걸 정리해주는, 메모리나 이런 걸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을 쓰시면 훨씬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전자파를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반드시 끼워야 할까요? 아닐까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 둘, 셋.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X 많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X가 맞습니다. 네, 끝 문제는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케이스는 전자파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전자파 막기 위해서는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전자파를 막으려면요. 전자파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그런 장소를 피하시거나 평소 때 전자파를 잘 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또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자파의 유해성은 논란은 지금도 전 세계에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전자파를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장소가 있네요. 전자파 평소 때 많이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같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 어딜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뭐 대답을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어딜까요? 어디가 전자파가 많이 나올까요? 어느 장소에서? 혹시 아세요? 어느 장소에 가면 스마트폰에 전자파가 유독 많이 나오는 장소가 있네요. 거기서 통화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딜까요? 네. 아시겠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네. 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네. 연구 논문에 의하면요. 스마트폰 전자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측정된 곳은 어디냐면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요, 이론적으로는 7배에서 9배 이상이 평소 나오는 전자파에 그렇게 나오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통화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말자, 이거죠. 전화가 오면 받지 마시고 잠시 종료 단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얘가 진동이나 소리가 멈춰요.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나가서 통화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지하철이나 KTX 타게 되면 평소 나오는 전자파의 3배에서 5배 정도는 더 나옵니다, 원래는. 왜냐면 기지국을 찾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통화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이어폰 쓰는 거. 사실은 제일 좋아요, 우리 건강에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전화를 걸 때도 좀 나와요. 걸 때는요, 통화 단추를 누르고 나서 잠시 한 1, 2초 후에 귀에다 갖다 대시도록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 가지 스마트폰 상식부터 이게 우리 통신 서비스를 잘 이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먼저 배워보셨고요. 우리가 단말기를 많이 사게 되죠. 스마트폰 단말기를 살 때 어떻게 사야 될까? 네, 그 내용들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살려면 어떻게 하세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네, 당연히 대리점 가시겠죠. 네. 대리점 가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급제 단말기라고 해서 폰만 따로 사다가 쓰는 게 있어요. 단말기 쓰는. 그다음에 중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가셔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폰이라는 게 또 따로 또 있죠. 알뜰폰은 사실은 서비스는 같은 거예요. 통신사로부터 임대해서 그 일정 그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거라서 사실 서비스는 같습니다. 사실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잘 이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어떻게 사야 될 것인가. 요금제도 다양하고요. 길거리 나가봤어요. 온라인에 가보니까 최신폰인데 지금 나온 폰 중에 이게 가장 최신폰이잖아요. 했더니 실 구매 가격이 65,500원이라네. 총 할인을 113만 원을 해준다네. 세상에. 이거 진짜일까요? 이런 거 진짜일까요? 네? 진짜 65,000원 해주는 거 맞아요? 울트라 버전인데 19만 원 해주는 거 이거 진짜 맞을까요? 네? 아니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네, 그러시네. 근데 왜 그렇게 사시는데요? 네,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사시는데요? 자, 길거리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직접 찍었어요. 제가 모 대리점 앞을 지나가다가 직접 찍어봤습니다. 작년에 나온 폰이네요. S10, 삼성의 갤럭시 S10 5G 요금제예요. 5G인데 79만 9천 원이래요. 출시 가격이. 오, 엄청 싼 거 같죠? 그렇죠? 79만 9천 원이에요. 출시 가격이. 근데 공시지원금 다 받고 했더니 기기 할인 혜택을 80만 원을 할인해 준다네. 그랬더니 밑에 마이너스네요. 그럼 뭐예요? 공짜네. 작년에 나온 건데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맞을까요? 이거 진짜?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공시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공시지원금. 통신사하고 제조사 같이 부담해서는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1년 되면 많이 할인이 됩니다. 79만 9천 원이래요. 출시 가격이. 근데 40만 원을 할인해 주는데 밑에 보니까 뭐 조건이 막 붙어 있죠. 잘 안 보이시죠? 또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제 보이실까요? 이제? 보이세요? 그러면 40만 원을 공시지원금을 준대네요. 근데 안심보상 해놓고 밑에 보니까 갤럭시 S9 B등급 반납 적용 시라고 이게 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용하시고 나서 반드시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그맣게 붙여놨죠? 그리고 위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5GX 프라임 이용 시라고 되어 있죠. 프라임, 잘 보이세요? 프라임 이용 시. 프라임이 얼마인데요? 이게 89,000원짜리 요금제거든요. 이 요금제를 써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써야 되는 요금제예요. 8만 원이 넘는 요금제인데 거의 9만 원대, 물론 부가세 포함입니다. 요금제를 써야 되는 거. 밑에 보니까 또 제휴카드가 있죠. 신용카드 하나 하셔야 돼요. 신용카드 하셔야 되고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쓰셔야 돼요. 이 조건이 다 갖다 붙어 있어요. 이거 다 충족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아야만 내가 속지 않고 또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현명한 소비자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금제 봤을 때 아까 현시가를 봤을 때 공시지원금을 선택할 때하고 왼쪽에 25% 요금 할인제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는 통신요금제는 89,000원짜리였거든요. 89,000원짜리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현재 요금제 해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계에다가. 그러면 요금제를, 할인 요금제를 왼쪽 거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엉뚱한 거 속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아까 요금이 싼 것처럼 보였죠? 공짜인 것처럼 보였죠? 근데 요금은요? 요금은 10만 원 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럼 무조건 10만 원 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죠? 할 때 사람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내가 진짜 뭐 1년에 한두 개씩 잃어버린다 나는 그런 거 아니신 분들은 보험 하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역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입할 때 부가 서비스를 막 요구받죠? 하라고. 그거 하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부가요금제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꼭 필요한 거 무료로 하는 거 많아요. 그것만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이 통신사 전화하셔서 여러분 통신사 휴대폰에서 114로 전화하신 다음에 내 부가 서비스에 뭐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 없는 거 다 해지하시면 됩니다. 막 가입하시는 분들 많아요. 가입해달라고 가입할 때 그거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의무 아니에요. 근데 막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자라는 거 말씀 좀 드려요. 그리고 중요한 거 휴대폰에 가입하실 때 내 약정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약정 기간. 보통 24개월 많이 하시죠? 30개월도 많이 해요. 근데 휴대폰에 그러니까 할부죠, 할부. 말이 죄송합니다. 할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할부와 약정 기간은 별도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할부는 짧게 하시라는 거. 할부는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할부에는요, 할부 이자가 붙어요. 그 이자 얘기 전에 안 해줄걸요? 대리점에 가면 얘기 안 해주십니다.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5.9%예요. 할부 이자가. 그거 붙어요. 그러니까 할부를 짧게 해야 될까요? 길게 해야 될까요? 짧게 하시면 됩니다. 약정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약정 기간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요금제가 있다라는 거, 공시지원금 받아서 하는 게 있고 선택 약정 할인을 받는 게 있어요. 요금 할인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잘 따져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현명한 소비자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단말기 보험 같은 건 필요할 때만 하시는 거고요. 요금 비싸진 않습니다만 필요 없을 때 굳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네, 미리 말씀드려요. 그 보험은 비싸진 않아요. 몇 개월간 부담하시는 건데 보통 한 2,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비싸진 않습니다만 필요 없는 걸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나중에 그런 걸 거의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단말기를 폐기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휴대폰을 새로 바꿨어요. 그럼 단말기를 새로 내가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반납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반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거든요. 몇십만 원 할인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 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반드시 폐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직원한테 꼭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초기화 시켜달라고 전화번호나 이런 걸 다 넘어온 다음에 꼭 폐기를 그 휴대폰 안에 있는 정보를 지워달라고 초기화 시켜달라고 반드시 요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실제로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요 지우질 않았다가 중고로 넘어갔는데 20대 여성이었어요. 이제 뉴스도 나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거를 어떤 자가 주워서 거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개인정보를 우리가 요즘 개인정보 중요성 많이 나오죠. 네,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요금 고지서 이런 것들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받아보기 때문에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금 고지서를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쓸데없이 가입되어 있는 부가 서비스 해지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데이터 통화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도 좀 확대되고 있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발표했죠. 공공 와이파이 확대하겠다고. 그런 거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적절하게 다 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명의 도용이에요. 내가 네 이름을 빌려줘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불법 행위고요. 명의 도용이 있지 않도록 내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대포통장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 아직도 피해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고요? 보이스피싱은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많이 지금도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보면은 엄청난 많이 그 보이스피싱 사고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이 꼭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 속지 않도록
내 돈을 함부로 이게 다른 사람이 인출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런 거 있죠. 당신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됐으니까 뭐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이 이렇게 한가롭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받으러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 전부 다 가짜구나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스미싱은 뭐냐면 스마트폰에 문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드는 거죠, 낚시로. 이게 바로 스미싱인데, 요거 속지 않으려면요, 함부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터넷 주소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성공해 줬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것들도,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카톡이나 이런 이런 메신저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돈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특히 주의해서 함부로 송금하지 마시고 반드시 통화를 먼저 해보자. 예, 통화를 꼭 하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송금을 하자. 요거 원칙만 잘 지키시면 절대로 당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반드시 2번, 3번 지인이라 하더라도 꼭 확인하는 습관,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자가 된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우리 스마트폰에 대한 기초 지식과 우리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피해 당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로 강의 시간을 꽉꽉 눌러 채워주신 전종현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함께 OX 퀴즈를 풀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많이 수정할 수가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도 아주 유용하게 앞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온라인 통신 서비스 활용과 피해 예방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시 30분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신 이용자 보호 톡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도 있고요. 또 패널분들의 토론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후 2시 30분부터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